네,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큰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어떤 바람이냐? 바로 이제 재개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재개발 바람이 왜 부냐? 이제 서울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9월 달부터 민간 재개발 이런 공모를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 이런 소형 주택, 빌라로 이제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렇게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잘 못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9월 달 이후로 천지개벽할 수가 있는 지역 어디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제 강의 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9월 달에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9월 달부터 이제 재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민간 재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 정말 9월 달 이후로 정말 천지개벽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말 9월 달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이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량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지금 매가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다음에 전세가도 상당히 높고요. 이 집값 안정화에 이제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집값 안정화가 되려면 당연히 공급이 되겠죠. 공급이 되려면 당연히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의 안에 있는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을 허물고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재건축의 경우는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다. 안전진단도 조금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 안전진단 완화 얘기도 지금 쏙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급량 확보는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9월 달부터 공모가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지역들 자체에서 공모를 접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지역들 자체에서 도시재생 지역도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재개발을 같이 추진이 안 됐었죠.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으로 이제 묶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9월 달에 공모를 같이 접수를 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재생도 하면서 이런 재개발까지 같이 이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지역도 많은 지역들이 이런 이제 공모에 접수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시가 지난 5월 달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인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공공이 들어가면서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재개발이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이제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공공기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서울시가 이런 구역 지정을 할 때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공공기획으로 들어가는 거지 직접 시행은 이제 민간에서 직접 시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제 기획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9월 달로 앞당겼다. 이제 9월 달로 앞당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공공기획은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각 자치구와 주민들이 동의서를 이제 모으고 이제 정비 계획을 짠 뒤에 이를 시에 제출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 이제 민간 재개발을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구 자체 이제 그 동의죠. 구 자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는 지역들 이제 주민들이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에다가 제출을 해야지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간소화시켜서 시에서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움직인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에는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기획으로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되면 2년으로 크게 단축이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역 지정 받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년으로 크게 단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그 재개발 자체의 사업 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큰 박스 내용 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시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직접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5년에서 2년으로 크게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한 차례씩 공공기획 이제 후보지를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공모 접수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내년에는 이제 몇 월 달이 될지,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몇 월 달이 될지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9월 달이다. 9월 달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 기간 평균적으로 5년이었었는데 2년으로 크게 단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도 이제 슬럼화되어 있지만 앞으로 크게 아파트 단지로 정말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부 체납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도 굉장히 크게 좋게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9월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사업 속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2년으로 크게 단축이 됩니다. 그만큼 서울 도심의 공급량 자체가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 자체가 크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유, 전셋값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 정부의 규제 정책도 한몫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매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량이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겠죠. 크게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도시재생 묶인 지역도 이제 앞으로 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 지역도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마지막, 투자자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에? 재개발 예정지, 소형 주택에 갭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9월 달에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간다 그러죠. 지금 가을 이사철까지 맞물렸습니다. 이 갭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입니다. 이 가을 이사철과 맞물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셋값은 상승이 되겠죠. 전셋값이 상승이 되면 그만큼 내 자본이죠. 이제 투자금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소액으로 재개발이 정말 가능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형 주택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되겠죠. 투자의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 이번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고가 아파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 안에 이제 아파트 이제 중위권 이제 그 매매가 평균치를 보면은 지금 11억에서 12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 투자로 고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이번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선점이 답입니다. 왜 선점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민간 재개발 6대의 완화책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 자체가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6대 규제 완화책을 같이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 키포인트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 정비 지수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장님이죠. 전 시장님 자체가 주거 정비 지수제를 새롭게 도입이 되면서 정말 구역 지정을 못하게끔 했었습니다. 왜? 이 연면적 기준 자체 때문에 구역 지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연면적이라는 기준 자체가 구역 지정을 못하게끔 했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역 지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를 하면서 기본 요건, 이제 구역 지정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만 충족이 되면은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만큼 많은 지역들 자체 이런 3분의 2 노후 조건과 이제 3,000평 이상의 면적,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의 조건 자체가 있죠. 이런 것 자체를 조금 맞추기만 하면 구역 지정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투기 방지 대책 같이 나왔습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이 뭐냐면은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제 공모 접수가 들어가죠. 이제 민간 재개발. 이 9월 달에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 지분 쪼개기 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이 있는데 이걸 평수를 나눠서 이제 각 소유자들 각 이제 뭐 지분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이런 지분을 이제 구분 등기로 해서 나눈다든가 이런 지분 쪼개기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됐다. 구역 지정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입니다. 실거주 아니면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는 선점이 답이다. 9월 이전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9월 이전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선점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그래야지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분들, 그다음에 다주택자분들 본인의 자산 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만큼 고가 아파트 정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공급량 자체가 없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은 무조건 됩니다. 시기 놓치면은 투자 불가능합니다. 투자가 왜 불가능할까요? 지가는 그만큼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재개발에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파트 거래량보다 지금 이런 소형 주택, 빌라나 이런 오피스텔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앞질렀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지금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재개발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지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가는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금 자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나는 1억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기 방지 대책. 투기 방지 대책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해서 9월 이전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투자를 꼭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예정지 갭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 밀집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정말 개발이 가능한가요? 9월 달에 공모 접수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역 찝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지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정말 최고의 이제 교통 호재가 있죠. 바로 GTX A 노선이라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가도 지금 꾸준히 상승이 되고 있지만 개통이 완료가 되면은 지가는 정말 폭발한다. 정말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당연히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죠. 앞으로 재개발은 이루어집니다. 노후 밀집 지역 정말 지금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GTX의 개발에 대한 호재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 밀집 지역에 대한
이제 개발에 따른 아파트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신내 역세권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용답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동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답동 많은 분들이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답동 정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왜 메리트가 있냐? 이 청량리 역세권에 GTX 노선 들어가죠. 2개의 노선 들어가고요. 서울역에 이제 2개의 노선, GTX 노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삼성역에 GTX 노선 2개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트라이앵글, 이 GTX 환승 트라이앵글로 정부가 이제 정말 환승이 빨리 되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답동이 이 중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이 중앙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 역세권, 서울 역세권, 이제 삼성 역세권의 호재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의 영향을 이제 다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의 교통호재, GTX라는 이제 최고의 교통호재가 있는 연신내 역세권, GTX의 트라이앵글의 환승 센터로 만들어지는 이제 용답동, 정말 최고의 이제 노후 밀집 지역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두 지역 집중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고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저희와 상의하셔서 이런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재개발 앞으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자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셔서 고가 아파트 입주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기 방지 대책 피할 수 있는 전략은 선점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9월 달 공모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리 산정일 기준일로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갭 투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마지막으로 2021년도 이제 유망 지역 연신내 역세권 용답동 이 두 지역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다양한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